근데 만일에 고객이 거절을 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저는 거절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감성적인 문제지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문제예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거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절을 일반 거절과 상품 거절로 구분을 해야 돼요. 고객의 거절은 일반 거절에서 시작해서 상품 거절로 진전된다. 세일즈 프로세스는 거절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며 그 종착지가 판매다. 처음에는 일반 거절로 시작이 된다. 일반 거절을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객의 일반 거절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고객이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 고객이 지출할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선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고객이 당신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를 알게 되면은 분명히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고객이 괜히 엮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나는 마음속으로 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점은 일반 거절은 영업인의 인격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세일즈에 대한 의례적인 거절이라는 점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의례적인 거절은 의례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고객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산이 지금 당장 필요하나요? 비가 오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비상약이 지금 당장 필요한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비상약은 필요한 거잖아요.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고객이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돈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진짜 돈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출할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시급하다라는 것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이 지금 최고 시급한 지출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노후에 대한 준비가 지금 최고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객이 괜히 여러분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또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나의 진가를 알아줄 거야 라고 당당한 자신감으로 대하면 내가 대수롭지 않게끔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애들이 투정을 할 때 의례적으로 받아들이듯이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면 고객의 일반적인 거절은 의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상품에 대한 거절이에요. 그래서 일반 거절에서 상품 거절로 진전시켜 나가야 돼요. 종착지인 판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품 자체에 대한 거절을 해결해야 한다. 유형의 상품이든 무형의 상품이든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거절의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예상되는 상품 거절의 유형을 전부 나열해보자. 예를 들어서 너무 비싸다, 신뢰할 수가 없다, 다른 회사 상품이 더 좋은 것 같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납입기간이 너무 길다,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 AS가 우려된다. 이런 등등 수많은 거절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어서 각자의 거절 이유에 대해 적절한 응대 화법을 준비해야 한다. 연관되는 자료나 통계를 참고하고 사례도 인용하면서 수긍이 가게끔 모범 답안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 후에 그것을 암기하고 감정을 실어서 나만의 화법으로 완성시켜야 한다. 세일즈 프로세스는 거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여러분들 분야의 영업에 있어서 예상되는 고객의 거절을 전부 나열해 놓고 거기에 모범 답안을 먼저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모범 답안을 만들었다라면 그것을 외우고 감정을 실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업의 화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화법, 정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의 자료와 화법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수긍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데 있어서 발음이라든지 분위기도
잘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자료를 잘 준비해서 조근조근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아주 터프하게 감정적으로 표현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방식대로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화법과 자료를 만들어서 그 거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프로세스라는 것은 거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고객이 거절을 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이 거절을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절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속내를 영업인에게 내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안 하는 거예요. 고객이 이렇게 거절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품을 권유하면은 판매 확률은 제로예요. 절대로 상품에 대한 권유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큰 문제는 오히려 고객이 거절을 하지 않는 경우다. 관심이 없으면 거절도 없다. 거절보다는 무관심이 판매에 더 큰 장애물이다. 만일 고객이 거절을 하지 않는다면 영업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클로징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객이 무반응이거나 거절을 안 하면 먼저 테스트 클로징을 해야 한다. 클로징에는 테스트 클로징과 실제 클로징이 있는데, 테스트 클로징은 고객의 거절을 유도하는 화법이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죠? 납입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시죠? AS가 걱정이 되시죠? 등 고객의 마음속에 있는 예상되는 거절을 유도해내고 그 거절을 해결한 후에 실제 클로징을 해야 한다. 클로징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테스트 클로징과 리얼 클로징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세일즈 기법이에요. 테스트 클로징은 거절을 유도해내는 클로징이에요. 고객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을 것 같은 거절을 끄집어낸 후에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리얼 클로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고객을 만나고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고객들의 거절 유형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간혹 새로운 유형의 거절이 나오면 또 새로운 응대화법을 만들면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차츰 고객의 거절이 친숙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노력하면 거절에 대한 공포가 차츰 사라질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재미있게 느껴질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고객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상품을 사주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노력하면 분명히 판매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거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거절에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일로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